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리는 이곳. 부산의 대명사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갈치 시장인데요. 부산 앞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냄새. 그 주인공은 바로 생선구이인데요. 그리움과 추억의 맛, 부산의 생선구이를 만나봅니다. 자갈치 시장의 하루는 그 어느 곳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동트기 전에 장을 보러 온 이들로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식탁에 올릴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 값싸고 신선한 해산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생선이 많아서 가지수도 많고 그래서 가재미도 사러 오고 오늘은 양태도 사오고 또 보고도 사고 그랬어요. 자주 옵니다. 여기 생선이 싱싱하고 좋아서. 근처는 아무래도 좀 비싸고 근데 여기 오면 대량으로 사고 저기 도매로 살 수 있으니까 자주 와요. 여기에요. 예.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는 거라면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넉넉한 상인들의 인심이 더해져 한번 이곳을 찾은 분들이라면 단골이 되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이제 고기가 싱싱하고 사고 이제 한 마리라도 더 얻고 사람 구경하고 눈여기 다 얼마 좋아. 이른 새벽 출항에 부산 인근에서 건져 올린 생선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다름 아닌 어판장. 방금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상자에 옮겨 담는 아줌매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양은 하루에만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1,500개에서 2,000상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방을 가는 게 많고 여기서 소매하는 거는 하루에 한 1,000개, 1,000상자 정도로 소매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낫지 부산이. 부산 나고 여기서 이제 앞에도 뭐 이야기한 것처럼 순수한 국산만 하니까 수입은 일체 판매 안 하고 국산만 판매를 하니까 찾아온 손님들도 이어지고 계속 판매가 유통이 많이 되지. 충무동 공동어시장부터 영도다리 바로 옆 건어물 시장까지를 통틀어 자갈치 시장이라 부르는데요. 자갈치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생선 이름인 갈치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일대에 자갈이 많아 자갈치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1930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남빈이라는 해수장이 있었는데 그냥 모래의 해수장이 아니고 자갈이 많았답니다. 그래 저 자갈이 많은 해수장이 있다가 1945년도에 해방과 동시에 이 자리에 해수욕장도 하면서 뭐 칼치, 꽁치 이런 걸 자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950년에 6.25 동랑 동시에 전국에서 엄청난 피난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우대 사람들이 어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다라이를 놓고 잡는 거기서 꽁치, 칼치 막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자갈마당 그러면 자갈마당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은 마당 빼고 자갈치. 그래서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고 1876년 개항 이후 광복동 일대에 일본인 거류지가 설치됐는데요. 이때부터
주변의 어민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산물을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 후 부산 어시장을 거쳐 광복 후 자갈치 시장이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에서 10대 관광 명소로 자갈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통시장이 관광 명소로 지정된 건 이 자갈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용산공원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면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을 뿐더러 그만큼 여기는 자갈치란 브랜드 그 하나 브랜드 그 브랜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면 영도다리도 또 도계형 됐잖아. 이런 식으로 이 관광 명소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은 꼭 이 전통시장 상인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겠지만은 관광 명소로 오는 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시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세월 따라 자갈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준공한 새 건물에는 갈매기의 날개가 깃들어 있는데요. 이런 현대화 작업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고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거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길거리도 좀 깨끗해졌고 또 사람들도 상인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순해진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하고는 아주 틀려졌죠. 바다와 붙어있는 친수 공간이 있고 온갖 수산물과 먹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갈치에는 이들이 있어야 비로소 빛이 나는데요. 바로 자갈치 아지매들입니다. 시장 건물 앞에 세워진 자갈치 아지매 석상. 억척스럽고 정겨운 모습이 상인들 모습 그대로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 시절에도 자갈치 시장에 전을 펼친 이들은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었고 이들의 삶은 곧 부산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자갈치 아지매들은 반찬값이라도 벌려고 신새벽 시장에 나왔습니다. 좌판을 벌려놓고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이고 장사했다고도 하는데요. 젊은 세댁들은 그렇게 자갈치 아줌매가 되어갔고 이순연 할머니 역시 시장 통해서 보낸 세월이 벌써 34년이 되었습니다. 막 쫓기면서 장사를 했어. 요리 경비대로 조금은 저리 갔다가 또 요리 왔다가 저 숨어 다니다가 김을 쫓고 가고 나면 또 다리에 놓고 또 팔다가 오면 또 도망가고 쫓기 다니고 뭐 할 것에 서럽지. 말 못하지. 아들 어리고 아저씨는 안 계시고 막 그래 한철 갔어. 그 지나간 거 이야기하면 목이 매일 말 못해. 우리 아들이 10살 먹고 작은 6살 먹고 5살 이랬거든. 그때 이제 아저씨가 돌아갔지.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하루하루 버려와서 먹고 살아. 그렇지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돌이켜보면 한탄스러운 날들이지만 그래도 이곳이 있었기에 그 고된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장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아예 안 납니다. 한 마리만 10,000원, 15,000원 하던 거 써도.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삶의 터전. 구수한 자갈치 아지매들의 목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시장 한켠에 들어서면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노랗게 초벌로 구워놓은 생선들이 푸짐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처음 이곳에 생선구이집이 생기고 그게 하나둘 늘어나면서 생선구이 골목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주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접해 있는 게 생선이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별미로 드시죠. 예, 별미로 와서 찾아 드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추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0년 전에 오신 분, 30년 전에 오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갈치 시장은 한국 전쟁 이후 몰려든 피난민들이 끼니를 해결하거나 타향살이의 애환을 달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맛을 보기 위해 또는 추억의 맛이 그리워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첫째요. 쳐다보니까 눈이 즐겁고 먹어보니까 입이 즐겁네요. 역시 부산의 그 소문대로 정말 생선구이 맛이 있네요. 특히 또 바닷가 옆에서 먹으니까 더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배 터질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어릴 때 어떤 그런 틈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추억의 맛하고 현실적 지금 맛하고 비벼 먹으니까 더 이제 맛있죠. 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생선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산을 대표하는 서민 음식이요, 부산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식당은 늘 분주한데요. 부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맛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I feel very good. It's very strange to see how it's done here, and it's of course very new to a foreigner's eye to see all these salesmen basically standing here and selling today's catch. So yeah, definitely takes me back in time sort of.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바다와 해산물이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보면 자갈치 아줌매들의 삶, 나아가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바로 남포동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가는 중심가엔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쇼핑할 것 또한 지천입니다. 수십 년 전엔 상상도 못할 만큼 변했는데요. 살 15살째는 먹기 살기도 힘들고 국제시장에 정말 피난민이 많이 와서 이 바지를 많이 어깨다 메고 이렇게 갖고 여기다 메고 여기다 이렇게 갖고 낑겨댕겼어. 막 밀려댕겼어. 그만큼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 뭐 많잖아. 고급집도 많고 살기 좋아졌지. 부산에 완전히 살기 좋아졌어. 부산에. 최근 도로를 재정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소비 상권으로 변모하면서 광복동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본래부터 부산의 원도심이었던 만큼 추억거리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미아당 이게 지금 앞에가 미아당 백화점이고 요 뒤가 고갈비 골목이라 그래서 고등어를 갈비처럼 구워내는 골목이었어요. 탁조와 고갈비.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골목에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한두 집밖에 없을 거예요. 용두산 공원 바로 밑 옛 미아당 백화점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니 기다렸다는 듯 고갈비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탄불로 구워내는 고갈비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맛볼 수 있다는데요.
골목에 어둠이 내리고 이때부터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느라 분주해진 이분은 바로 이 집 며느리인데요. 고등어를 구워내느라 한동안 불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 고등어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충무동 새벽시장 센터에서요. 참고등어하고 또 다른 게 있는데 거기는 참고등어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등어만 선별하려니까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연탄불을 고집하는 것도 이 집 고갈비 맛의 비결인데요. 잘 달군 철판에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사온 참고등어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이때 불 조절은 필수인데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손님들도 찾아오셔서 맛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더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지.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세요? 일하시는 손님들 드시고 맛있다고 오래오래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제일 좋지. 맛있게 먹고 가시는 게. 늦은 저녁이 되자 좁은 식당 안은 손님들로 꽉 차들었는데요. 고갈비는 갈비처럼 양념을 한 고등어 구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기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 기름진 고갈비를 안주 삼아 텁텁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민의 애환을 달래던 추억의 공간인데요. 그 맛이야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냥 뭐 친구들 뭐 맛있다 해가지고 한 번씩 와보니까 뭐 괜찮아서 혹시 뭐 고갈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뭐 그냥 맛있어서 술 먹기도 좋고 좋아. 메뉴라고는 고갈비와 계란말이, 어묵탕 3개뿐이지만 한 번 맛본 이들은 단골이 되어 오랜 세월 이곳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번이 가벼운 서민들도 마음 놓고 푸짐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곳이라 더욱 오래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는데 적은 돈으로 참 좋은 분위기에서 떠들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부산 사람이니까 이 고갈비 맛의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왔죠. 예. 40여 년째 이곳에서 고갈비를 구워온 주인 할머니는 이제는 아들 며느리에게 운영을 맡기고 물러났다고 하시는데요. 마치 고갈비의 전성시대가 끝난 듯해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전성기 때는 이 골목에 저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단체로 학생 또는 휴가 나온 군인 또 일가 마친 일반 사회인들 심지어는 뭐 까까머리 뭐 고등학생들까지 해가지고 단체로 막 우리 이쪽 말로 떼거리로 이 골목을 꽉 메웠다니까. 그럼 입구에서부터 사람들 얘기로는 고등어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게 그때까지 그 시절까지만 해도 80대까지. 광복동 중심가 뒤편에서 또 하나의 서민 문화를 만들어준 고갈비 골목.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고갈비 집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할지, 이 골목을 지키고 살려고 이 장사를 하려면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이 골목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잊지 않고 가끔씩은 각종 주어진 행동에 따라서 언제 오든 한 번씩이라도 내 집에 들러서 편하게 내 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서 편한 자리 하루 일과의 피로를 씻고서 편하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자리로서 막 기억되면 막 그걸로서 속한 거 아니겠어요? 할매집을 포함해 단 2집만이 고갈비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은 1974년 문을 열었으니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죠. 고갈비 안주 하나에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7년 갈 정도였는데 술이 이래 늘었다니까. 세상 풍파에 겪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다 아이가. 나도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늘 가면요 냄새가 그 고갈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라. 그다음에 제일 싼 게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그게 이제 추억에 남아서 그다음에 한 두둥 보자 해서 이래 왔습니다. 꼭 추억 속 먹거리만은 아닙니다. 젊은이들 역시 화려한 술집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곤 하는데요. 여기엔 임혜순 주인장의 손맛이 컸습니다. 고갈비가 한창 인기 있었던 7, 80년대에는 고등어를 하루에 300~400마리씩 구웠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허리 펼 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청춘을 다 바쳤지만 돌이켜보면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바쳤다도 할 수 있지만 이거로서 우리가 다 살아왔으니까 내가 모르고 들었지만은 내 이거 영원한 업이 됐구나 고맙다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만약에 다른 데 갔으면 이래 오래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좀 그렇잖아요. 가게가 40년이라는 거 지킨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4년도 아니고 잊혀지지는 않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식이니까 먹거리잖아. 그냥 이 생선 반찬도 하고 다 고등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가정에서도 찌지 먹고 뭐 구우도 먹고 하니까 이게 모르지. 또 이제 가게가 저 노야를 열고 하면 그 짝으로서 가게가 많아요. 근데 다 닫아놨거든 지금. 이 생선구이를 할지도 모르지. 없어진다는 건 난 생각은 안 해봤어. 고등어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감춰뒀던 이야기를 술술 풀어냅니다.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퇴근길 훌쩍 들렀다가 푸근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한 존재. 부산의 생선구이는 그리움으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추억의 맛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부산과 대구에 밀집하게 되는데 어머니 때 내가 30여 년 했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내 하는 그 중에 또